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 달도 이제 오늘이 둘째 주입니다. 그죠? 우리 1학년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2학년들이 와서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이고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교수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궁금한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을 거의 동영상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어떤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이 같은 입장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물론 대면 수업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왜 금융회계 사무과에 입학을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왔을 겁니다. 그죠? 뭐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혹은 또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이 아마 많은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립 남해대학 금융회계 사무과를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그 면접을 이번 신입생들도 그렇고 면접을 통해서 보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들이. 이번에 신입생 중에서 상당수가 나는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융을 모르면은 안 되겠다. 즉 경제와 금융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얼마 받는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저축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금융이고 경제입니다. 제가 우리 2학년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사회과학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 이런 쪽의 학생들은 사실은 경제, 금융에 대한 관념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공대 쪽의 학생들은 더욱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2년, 1년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금리가 어떻다, 환율이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금융의 시스템은 어떻다, 은행의 업무는 무엇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을 해야 되는 나라, 수출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나라들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제, 국가의 주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게 되면 이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이미 집값이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 집을 산다는 것은 꿈의 이야기, 드림입니다, 드림.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가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6, 7, 8일 해서 서울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서울에는 이미 강남이나 이런 데는 뭐 아파트 한 채에 30억, 40억 하고 일반 그 변두리에도 뭐 매덕 7억, 8억, 9억 평균 뭐 6억, 5억 한다 그죠? 뭐 창원만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근에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 경제를 내가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고 돈을 불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금융이고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입생들이 은행 금융기관 뭐 굳이 은행뿐만 아니라 제1, 제2 금융기관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1년을 거의 다 가는 시점에 다음 주에 여러분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전반적인 금융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우리가 외우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뭘 외우고 하는 것은 시험을 보기 위한 거다. 그죠? 시험 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금융과 경제는 여러분이 계속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함으로써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대학에 그 무역학과에 저는 갔습니다. 그 무역학과에 가니까 이제 금융, 경제 이런 것을 배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을 가서 은행에서 한 10년을 근무하니까 지금은 금융, 경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눈에 다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시절을 겪었다. 다만 그것을 반복해서 대학원, 그 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다 보니 그게 반복되어서 지금은 그냥 일상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지금 2학년들도 처음 들어와서는 제가 이렇게 금융, 뭐 경제 강의를 하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내가 그저께 이제 그 대면 수업 마지막을 하면서 외환실무라고 있습니다. 외환실무. 외환실무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제 외환실무가 이 금융인데 뭐 창원대학에 편입할 때 이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2학년 되면 수강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금융,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2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디 가서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지식을 갖고 나가는 그래서 이제 공대나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사회생활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나간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차까지는 동영상을 올렸고 7주 차는 공휴일이 많아서 일단 빼먹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5주만 맞추면은 수업이 되기 때문에 7주 차는 그날은 공휴일이 많은 관계로 아마 학교에서도 하루 이렇게 제의를 하고 뒤에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업은 15주차만 맞추면 된다. 뭐 동영상 수업을 하든 대면 수업을 하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주차, 그 8주차는 여러분 뭡니까? 이제 시험을 쳤죠. 그죠? 8주차는 시험 쳤고 9주차는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형으로 올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출석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7주 해가지고 이제 과제형 출석은 되어 있는데 개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는 과제를 이렇게 제출 안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여러분이 제출을 한번 들어가서 안 하신 학생들은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다 제출 기간에 대한 체크인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제출을 시간별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10주차, 사실은 10주차를 초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우리 그 신입생들 관계라든가 학교에 지금 다른 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뭐 일요일까지 이제 동영상을 10주차는 들으면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동영상은 여러분이 그냥 출석을 위해서 듣고 학습 자료실에 제가 이것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험 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저번에 1주, 2주, 3주, 4주차까지 그 시험 친 이후의 내용을 다시 여러분에게 대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대면 수업이 끝나면은 기말고사는 여러분에게 대면 시험을 칠 겁니다. 대면 시험을 치도록 할 거니까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시험, 뭐 학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내가 편입을 할 것이다 하면은 학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입이 아니고 내가 취업을 할 것이다 하면은 내가 어느 곳에 취업을 하겠다. 그럼 그 취업자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뭔가를 여러분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자기소개서 적는 법이라든가 뭐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어떤 나의 어떤 그 말하는 태도라든가 뭐 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2학년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최종 여러분들의 학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2년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어디에 가서 취업을 하고 있으면은 아마 앞으로 한 몇 년, 2, 3년 뒤, 3, 4년 뒤에는 대학들이 인원이 많이 줄어서 결국은 취업에 있는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 뭐 차원대학, 경상대학 할 것 없이 4년제 사립대학들은 아마 많이 저는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4년제 국립대학들이 취업을 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편입을 한다든지 3학년에 입학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너무 그 어떤 그 학력에 대한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대면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앞으로 어떤 경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변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런 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주차 오늘은 예금 신규 거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은행 텔라 우리 창구 실무 실습을 하게 되면은 모든 금융기관 은행들이 똑같은 업무를 여러분이 다 알고 사회에 나가는 겁니다. 은행을 금융기관을 가지 않든 금융기관은 저런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금융기관 직원이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쭉쭉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금 신규. 그러니까 예금 신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통장을 만들어 은행 간다 이 말이죠. 금융기관에 그죠? 금융기관에 통장을 만들어 가서 거래할 때 그걸 우리가 예금 신규라고 합니다. 처음 가는 걸 신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예금이라는 것은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냐? 나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은행은 내 돈을 받고 서로 주고받는 계약이다. 그죠?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도 계약이 돼서 예금 계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금 계약의 성질. 그래서 은행에 우리가 돈을 갖다 주는
은행과 나와의 그 계약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한 4가지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소비 임치 계약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소비 임치. 은행, 금융기관은 내 돈을 소비하는 거죠. 소비를 한다. 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소비한다.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그런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가면 여러분 뭡니까? 은행은 하나의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돈을 예금이라는 형태로 우리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대출이라는 형태로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 그 예금의 이자와 빌려주는 이자의 차이를 가지고 은행은 먹고 사는 게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이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은행은 우리에게서 돈이라는 물품을 받아서 그것을 대출이라는 형태로 소비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서 임시로 소비해서 쓰는 임시로 우리가 맡아서 있는 계약이다. 그래서 맡아 있다가 고객이 달라 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 그런 계약이다 하는 것이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소비 임치 계약은 금융기관은 우리 예금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소비한다는 말은 대출을 형태로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 사람에게도 빌려주고, 저 사람에게도 빌려주는 그거를 소비라고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소비 형태로 하다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뭡니까? 통장 가지고 도장 가지고 와서 내 돈 주시오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못 줍니다. 합니까? 물론 기간이 있는 거는 그 기간에 줍니다만 기간이 없는 자유로운 예금은 언제든지 돌려줘야 된다. 임시로 예치한 것이다. 그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소비 임치 계약에서 은행은 우리에게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소비하고 임시로 예치해 있다가 고객이 달라면 언제든지 똑같은 상품을 돈이라는 상품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계약이다. 그것이 이제 소비 임치 계약이다. 여러분 뜻을 아셔야 됩니다. 뜻을 알아야 됩니다. 소비 임치 계약이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낙승 계약이다. 서로가 승낙을 한 계약이다. 승낙을 한 성격의 계약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내 신분증, 내 실명 확인을 한다는 것은 그건 승낙. 내가 내 신분증을 주면서 내의 어떤 신분을 승낙하는 거죠. 그죠? 내가 승낙하겠습니다. 또 은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내한테 돈을 맡기는 것을 승낙한다. 그래서 상호간에 승낙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낙승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승계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계약이냐 하면 무상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상. 이건 어떤 서로 간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떤 은행에 대가를 바라고 가서 예금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필요해서 간다. 그죠? 또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받습니까? 내가 예금해 주니까 당신한테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서로 간에 어떤 대가가 없는 계약이다 해서 무상계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상계약.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교수님,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돈을 맡긴 데 대한 이자지. 내가 예금이라는 형태로 계약하는 데 따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상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계약과 상관없이 예금이라는 그 어떤 상품에 대한 이자죠. 이자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가는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편무계약이다. 어느 한쪽이 우리가 하는 계약이다. 쌍무계약은 서로 간에 하는 계약이죠.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예금 같은 경우는 어떤 계약이냐면 내가 고객으로서 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드는 계약이죠. 저쪽 은행 금융계약이라는 것이 상관이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드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이 소비임치 계약의 뜻이 뭔지 은행은 돈이라는 형태의 상품을 임시로 받아서
예치해가지고 소비하고 있다가 고객이 달라면 언제든지 똑같은 상품인 돈으로 돌려줘야 되는 계약이다. 그걸 우리가 소비 임치 계약이다. 낙선 계약이다 하는 것은 승낙을 해야 되는 계약이고, 무상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가가 없는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필요에서 일방이 하는 계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 거래 절차,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금융기관 여러분 직원이 되면 이제 이런 절차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 통장 만들러 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가서 통장 만들러 왔습니다. 또는 통장 만들러 왔다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죠? 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만들어 왔는데 자유저축 통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해야 이자가 많다 했습니다. 그냥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만들어 달라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중에서도 자유저축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야 이자가 높은 자유저축 통장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딱 가서 통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서 돈하고 이러면 뭘 줍니까? 은행원이 거래 신청서를 줍니다. 그죠? 거래 신청서라고 이런 용지를 적으라고 체킹을 파란 노란 펜으로 체킹을 해가 줍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뭐 주소 이렇게 간단히 적고 밑에 서명하고 그러니까 신청서를 줍니다. 그죠? 근데 신청서를 받는 은행 직원이 신분증 주십시오 이렇게 봅니다. 왜? 두 번째 실명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받습니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 실명 확인을 위해서. 이 실명 확인은 게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죠?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모든 금융거래는 실제 명의, 돈 주인이 실제 그 사람과 거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 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내 이름으로 한다. 그건 실명이 아니죠. 차명입니다. 차명.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은행은 절대 차명 거래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억을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을 하면서 내 신분증 가지고 내 통장을 만들면서 이 돈은 우리 엄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은행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금융실명제 위반이 돼서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은행은 아주 가중 처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명 확인을 할 때는 반드시 내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뭐 여권, 뭐 이런 걸로 확인하죠. 그죠? 실명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명 확인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진구하죠. 본인이 아닐 때. 남은 안 됩니다. 형제나 부모, 가족관계 할 때는 가족관계 서류를 받고, 그 다음에 실명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면 은행은 어떻게 하는 거 압니까? 자, 거래신청서, 실명 확인은 거래신청서에 적혀 있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있는 그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실명 확인 정표에 붙어 있는 사진, 즉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앞에 서가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거래신청서, 그 다음에 실명 확인 전표, 그 다음에 실물, 요 세 가지가 같은가를 일치를. 그래서 이제 창구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사진을 붙여놨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걸 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뭐 성형을 했다든지 바뀌었다. 그러면 모란을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명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라 해줘. 그래 돈을 얼마 입금. 요즘은 돈이 없어도 통장을 만들 수, 0원으로도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에 있을 때는 0원으로 못 만듭니다. 10원이라도 돈이 있어야 통장을 만들어 줬다.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해서 나중 여러분들이 이제 창구 실무 실습을 할 건데 통장 정서를 인자해서 거기에 인감 날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합니다. 실명 확인 필 반드시 실명 확인을 했다는 자기 인감, 자기 도장을 찍습니다.
요 인감 날인은 이제 통장을 만드는 사람의 인감을 그 인감 날인란에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죠. 그죠? 통장에. 요즘은 이제 통장에 도장을 안 찍고 서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명을 했을 때와 도장으로 거기에 통장에다가 찍었을 때, 인감 날인을 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서명을 했다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통장을 가지고 와서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도장으로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가 있으면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감 날인을 사인으로 해놨다. 그 사인으로 해놓으면 반드시 돈을 찾으려면 본인이 가서 현장에 가서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책임자가 검열을 하고 이렇게 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내가 그 은행원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예금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자, 요 신청서를 줍니다. 자, 요 신청서에 요 체크된 데 이름 적어주세요. 줍니다. 적어가지고 신분증 실명 확인 전표와 돈가 주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본인 그 은행원이 앞에 있는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실명 확인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세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계에다 입력해서 통장과 정서를 인자를 해서 주는 거죠. 어떻게? 인감 날인은 그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하면 본인이 비밀번호 입력 여기 빠졌는데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합니다. 그죠? 그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감 날인을 도장을 주세요. 도장 찍거나 도장 안 가왔으면은 그럼 여기 사인하십시오.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인감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인은 반드시 본인만이 돈을 찾을 수가 있다. 도장은 뭡니까? 도장과 통장과 비밀번호만 알면은 다른 사람도 신규가 아닐 때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대리나 과장이 직인을 찍어서 통장을 내주면 된다. 그것이 통장 예금의 신청 거래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다음에 실무적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번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규 거래세 실명 확인 절차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신규 거래세 실명 확인 절차 요거는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